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프로TV의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예,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시황 분석하고 전망 참 재밌게 참 말씀 잘해 주십니다. 오늘 인사드리고 오늘 또 어저께 PC도 나왔으니까요. 예, 물가 지수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 어저께 뉴욕 증시를 보면서 이틀 연속 상승한 거 아닙니까? 네, 예, 네. 그래서 나스닥이 3% 이상 상승하고 그다음에 네. 반도체 지수는 뭐 4% 이상 상승하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세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많은 코멘트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좀 싸졌다. 네, 나스닥 종목 중에서 절반 이상이 거의 고점 대비 50% 이상 빠져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시기에 도달하자마자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그 PCE 물가가 발표됐는데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통화정책 기준으로 삼는 물가 지표죠. 근데 이 물가 지표가 어쨌든 뭐 저저번 주 5.3에서 전달에는 5.2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된 수치는 5.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2000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조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 위안을 줬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테슬라라든지 또 기술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도 가세하면서 놀라운 반등을 일으켰습니다. 그 PC 물가가 네. 그 소비 지수가 이제 6.3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저번 네. 달에 6.5 나왔고 네. 일단은 낮게 나왔으니까 좋아요. 좋은데 이게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잠깐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또 다음 달 되면 이거 수정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네. 잘못했어. 6.5 아니었어. 6.7이었어.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네, 그 6.6에서 이제 6.3으로 네. 낮아졌고 네. 근원 물가, 그러니까 뭐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의 뺀 수치는 5.2에서 이제 4.9% 네. 낮아졌는데 지금 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안 낮아지면 연준은 아마도 연말까지 4번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 50bp를 계속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아지는 게 정상이다. 그 낮아지는 게 정상이다라는 말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그동안 물가에 영향을 줬던 지난달에는 휘발유 가격이 조금 낮아졌거든요. 4월 달 수치니까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좀 낮아졌고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항공료가 조금 물가에 저저번 달에는 영향을 줬는데 항공료 가격도 조금 차분해졌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지적을 잘 해주셨듯이 유가가 사실은 미국 그 기름값이죠. 소매 판매 기름값이 다시 5월 달에는 올랐습니다. 5월 달에 올랐기 때문에 전월 대비 거의 12% 올랐고 전년 같은 달 대비로는 한 50% 지금 올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5월 달 근원 물가라든지 PCE 물가에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조금 팍팍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다. 떨어지는 추세는 맞지만 하락 속도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데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특히 PCE 물가는 잘 아시다시피 그 주택 가격의 비중이 낮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는 뭐 지금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 30%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PCE는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술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준이 사실은 뭐 평균 물가 제도라든지 PCE 물가를 고집하면서 지금 그 긴축에 대한 실기를 놓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대로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너무 지나친 PC에 대한 집착 혹은 너무 이제 그 한 달 지표 파월 의장도 그런 얘기를 5월 4일 통화정책회의하고 했는데요. 명확하고 신뢰감 있는 어떤 그 인플레이션 억제 현상이 발견할 때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워하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기자회견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것처럼 물가 상승이 이제 끝났다.
물가는 잡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한 낙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5월 달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저도 약간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드라이빙 시즌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뭐 기름 많이 쓸 거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항공유라는 거는 또 지금 뭐 다 여행 가려고 지금 여행이 네. 또 밀리는 경우도 있고 네. 예, 엄청나게 또 여행도 가실 때고. 그다음에 러시아 제재를 풀어주면 항구에 잡혀 있는 곡물들을 좀 수출할 수 있겠다라고 러시아가 그랬는데 또 제재를 풀어주면 그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 풀어주기가 어렵겠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5월 달 물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4월 달 내려왔으니까 5월 달도 내려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주 희망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지금 물가를 아직도 옥죄우고 있는 임금이라든지 또 곡물가라든지 이런 에너지 가격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물가를 조금 자극할 거고요. 한편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뭐 중고차라든지 조금 공급망 해소에 따른 뭐 중국이 봉쇄를 또 푸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또 물가를 또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겠지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조금 종합해서 본다면 물가가 조금 서서히 떨어질 가능성, 안정되더라도 점진적으로 떨어질 가능성,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말 근원 PCE 물가는 연준이 긴축을 기준으로 삼는 2%보다는 훨씬 높은 지금 뭐 5%대지 않습니까? 이게 내려와도 뭐 3%대 중반이라든지 이렇게 4%에 가까운 이렇게 아주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 그러니까 통화 긴축은 물가 때문에 후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은 조금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뭐 6월, 7월 연준에서 50bp를 인상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오히려 50bp 인상은 뭐 조금 고정된 네네. 팩트로 봐야 될 것 네네. 같고요. 물론 이제 물가가 한두 달 사이에 크게 안정되면 뭐 얘기를 바꾸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 7월까지는 50bp 인상이 유효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75bp는 자이언트 스텝이요? 네, 네. 예, 자이언트 스텝은 좀 어렵죠. 어렵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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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베이스 네, 시나리오대로 네, 네, 50bp.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약세장 속의 랠리냐,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싸졌는데 이제는 좀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뭐 어떻게 우리가 둘 중에 하나 고르면 어떻게 골라야 돼요? 네, 저는 뭐 결론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뭐 지난 1월부터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반등폭이 면면히 보면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미국 증시는 뭐 가령 3월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떨어졌다가 많이 올랐다가 3월 네. 중순부터 아마 한 주간 기준으로 한 2주 연속 올라서 한 12% 정도 올랐다가 4월 달에는 뭐 한 또 10%, 15% 떨어졌어요. S&P 500 기준으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5번의 기술적 랠리가 있었지만 저점이 계속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낮아진 이유는 역시 경기가 침체는 아니지만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1분기 어닝 시즌에서 확인됐지만 이게 어떤 그 기울기가 어닝의 기울기가 서프라이즈가 약했다. 혹은 쇼크를 보인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펀더멘탈 요인들이 주가가 기술적 반등은 계속 5번이나 일으켰지만 이번 반등을 포함해서 결국엔 저점을 낮췄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결국 좀 전체적인 증시 추세가 우상향으로 아주 탄력적으로 가기는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조금 그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특히 빅테크 종목들이 주가가 싸질 때마다 이렇게 놀라운 반등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 이 정도로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들은 시장이 견뎌낼 수 있는 조금 맷집이 생긴 게 아닌가. 경제 전체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는 흡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런 우리 박사님 오셨으니까 여기 지금 이 원고에는 없지만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키 포인트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네. 뭐 반세계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렌드 쇼링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해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일어나는 측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고 그렇지만 수요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캐파 증설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정부가 이렇게 바뀌면서 대기업들이 나오면서 우린 투자를 뭐 100조를 하겠다, 200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급이 나왔습니다. 1000조가 넘는 투자를 하겠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정권이 바뀌어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발표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또 필요에 의해서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규모를. 그러고 보면은 캐파 증설, 그러니까 캐펙스, 캐피탈 엑스펜디처 관련된 이런 섹터에 대한 소위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보스 포럼 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져봤고요. 네. 전 세계가 뭐 신냉전으로 갈지 이념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뭐 거창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공급망 문제에서는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심으로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촉발한 것 같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미국 입장에서는 안정된 소싱, 부품 조달, 장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국의 공장을 많이 지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리쇼어링 전략이죠. 또 투자를 유치하고요. 결국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이외의 국가 입장에서는 미국의 얼만큼 혹은 선진국의 얼만큼 부품, 소재, 장비, 반도체를 포함해서 2차 전지, 뭐 여러 가지 OLED라든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이런 부품 장비를 얼만큼 좀 경쟁력 있게 공급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지금 앞으로의 어떤 관건인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도 일단 뭐 드라이브를 좀 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도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 연대로 인해서 연대를 더 강화하면서 미국은 뭐 중국보다는 당연히 한국 또 일본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부품 공급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조금 뭐 이렇게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의 투자 확대와 수출 증대 시대가 조금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희망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유,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2차 전지 소재 장비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겠습니다. 오늘. 예. 외국인이 뭐 좀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비율이 28%였나요? 뭐 얼마였습니까? 뭐 그 숫자를 보고 좀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조금 젊었을 때 막 활동할 때 증권회사에서 그때만 해도 뭐 50% 이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 저는 뭐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좀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도 뭐 투자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사고 많이 팔고 뭐 이렇게 이제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달러 차트로만 보면요. 우리나라 원화가 워낙 약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주일 전만 해도 훨씬 더 약했지만 조금 좀 이제 괜찮은데. 그러면 PER이 뭐 9배, 뭐 향후 12개월 포워드로 보면요. 맞습니다. 물론 그냥 원화 차트로 보면 뭐 10.1배, 2배 이럴 수 있지만 외국인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 지금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거시 경제 상황이 사실은 예전에 이제 경기 확장기 때 비해서는 조금 이미 경기가 이제 확장 사이클에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가 통화 긴축을 하고 있는 바람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그러니까 신흥국 전반으로 펀드 플로우가 조금 확산되면서 신흥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조금 뭐 충족되고 있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 특히 신흥국 자산을 폭넓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거시 환경은 아니다라는 측면이고요.
우리나라 개별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조금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조금 사이클이 어쨌든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사이클이.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은 반도체 종목의 그 전체적인 시가총액.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느 외국 증권사에서는 또 뭐 삼성전자 레이팅을 좀 내리려고 그러고 뭐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 개선을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네, 일단 뭐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런데 네.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어닝 사이클상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엔 뭐 우리나라의 주주 환원율,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을 높여야 되는데 저는 뭐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조금 늘리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주와 기업이 대주주가 같이 윈윈하는 그러한 측면이고 주주 자본주의가 전 세계 대세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주주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베니핏을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다시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 배당률이 대만보다도 낮죠. 네, 우리나라 어쨌든 주주 환원율과 배당 수익률을 합친 전체적인 자사주 매입과 네. 배당을 합친 주주 환원율이 거의 한 14%로 중국보다도 낮고요. 대만보다도 훨씬 낮고요. 미국의 한 100%에 비해서는 거의 한 7분의 1 수준입니다. 7분의 1 수준이다. 네. 그럼 PER 10배, 13배 받는 게 맞긴 맞군요. 네, 그런 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금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다고 본다면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뭐 성장주들은 배당이 필요 없는 거죠. 네.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6월의 투자 전략은 그래도 우리가 성장주로 가야 됩니까? 아직도 좀 보수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앞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조금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예.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가 미장이나 우리나라장이나 조금 박스권에서 크게 탈피하기는 어렵다.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측면이고요. 비싼 주식은 어쨌든 조금 쌌을 때, 아주 싸졌을 때는 뭐 매력적으로 트레이딩 해볼 만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투자 전략은 가치주, 배당주 중심으로 PER이 낮은 종목으로 조금 낮게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면요. 네. 비싼 주식을 이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걱정될 때 사야 되는 건 아닙니까? 비싼 주식을 조금 공격적으로 사려면 사실은 좀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미국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 물론 좋은 종목도 올라갑니다만 비싼 주식들도 같이 이번에 반등했습니다. 네네. 비싼 주식이 더 많이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가격이 싸졌다는 네. 이유 때문에 이거는 조금 트레이딩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하려면 좀 안전하게 네. 지금은 좀 가져가다가 좀 또 때가 오겠죠? 네, 그럼요. 네. 오늘 그 3프로TV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시장 분석과 전망 들었는데요. 일단은 베어마켓 랠리다.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5월 달에 우리가 그 물가지수 지금 아직 그렇게 편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저희한테 조언을 좀 주셨습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